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엉입니다. 제목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같아요. 코로나에 제가 걸렸다가 나았습니다. 사실 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그것부터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워낙 또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 댓글에 오미크론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미 걸렸다. 그리고 다 나았다.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그리고 또 이제 그 걸린 과정들을 다 일일이 찍어서 브이로그로 내보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뭐 좋은 모습도 아니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을 때 제가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낫고 민고까지 건강하게 잘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쨌든 다 나았고요. 민고도 잘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쩌다 걸렸냐부터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어요. 요즘은 또 동선 추적도 잘 안 되고 제가 워낙 아시다시피 집콕을 계속 해왔었잖아요. 조심한다고. 최근에 외출을 해야 될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. 그래서 외출을 하다 보니까 뭐 생긴 게 있지 않았을까. 나가자마자 세균이 기다렸다가 저한테 침투하지 않았을까.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요즘에는 사실 뭐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순번을 다들 기다린다고 하니까 제 순번이 빨리 왔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짝꿍이 이틀 먼저 증상이 나왔고요. 그때 저는 무증상이었고 자가키트는 그 전부터 계속 제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했어요. 근데도 키트는 계속 음성이 나왔었고요. 짝꿍은 이틀 전부터 뭔가 목이 막 까끌까끌하고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계속 키트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자가키트에서 두 줄이 나와가지고 바로 PCR을 받으러 갔고 다음날 PCR 양성이 나와가지고 증상이 나왔을 때부터는 저랑 대면대면하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두 줄이 나온 순간부터 안방에 격리를 시켜서 이틀 정도는 안방에 격리해서 생활을 했어요. 저는 이제 사식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정말 열심히 소독을 하고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뭔가 침투가 됐었나 보죠. 저도 증상은 없었고 계속 키트는 음성이 나왔지만 저도 동거인 자격으로 PCR을 받을 수 있으니까 PCR을 받으러 갔다가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양성 인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증상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냐. 이상하게 양성 판정을 받은 날부터 조금 목이 까끌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침 삼키기가 좀 불편해지고 미열 때문에 좀 오한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?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자고 회사에도 알리고 목이 어제보다도 훨씬 아파요. 저는 목으로 다 간 것 같아요. 기침이 크게 나진 않고요. 목에 뭐가 까끌까끌한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느낌처럼 말하는 게 좀 어렵고 오한도 좀 있어요. 열은 크게 나진 않는 것 같고 PCR 양성이 나오면 바로 문자가 와요.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안내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에 링크가 있어요. 그 링크를 들어가면 비대면 처방을 해주는 병원들 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짝꿍이 그 병원 리스트에서 소아과를 찾아가지고 임산부도 있는데 약 처방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로 먼저 전화를 해서 초기 임산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약을 받아와서 그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약을 처방받은 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근데 진짜 약을 받아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임산부분들이 보통 좀 걱정이 되니까 타이레놀만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열이나 진통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인후통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인후통이나 콧물, 목, 가래 기침 같은 거는 약이 따로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비대면 처방받았던 그 약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사실 보건소 쪽이나 뭐 그 관리 체계 쪽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았어요. 임산부라고 해서 따로 뭐 더 챙겨주시는 것도 없었고 그냥 나가지 말아라. 자가격리 재택치료는 나가면 안 된다. 일주일 동안. 그냥 그런 안내 문구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먼저 전화를 해서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짝꿍이 챙겨준 약을 짝꿍도 받아와서 같이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. 양성 결과가 나온 날이 2일차로
보니까 그 다음날에 3일차에는 목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저는 2일차 때 목 통증이 정말 심했었고 3일차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. 목이 다 쉰 사람처럼 잘 안 나와가지고 미열이랑 목 통증은 약을 먹으니까 좀 나은데 목소리가 완전히 갔네. 조금 오한이 들 때 밥 먹고 약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아요. 약간 나지막하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. 안녕? 막 이렇게 얘기하는. 그래서 저는 사실 임산부니까 열이 오를까가 제일 걱정스러웠는데 열은 많이 안 나더라고요. 다행히도. 그래도 미열이 슬슬 올라오다가 새끼의 식후 약을 먹으니까 식후에 약을 먹으면 좀 열이 내려가는 느낌?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나는 기침은 안 나오네 했는데 저녁부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부터 계속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. 새벽부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래가 막 덩어리로 나오고 막 그래요. 기침이 참으려면 참아야겠다 했는데 이게 참을 수 있는 기침이 아니네. 새벽에 깼다가 두세 번 깼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다시 약을 먹었고요. 다시 자야겠어요. 기침을 많이 하면 자궁수축이 온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구는 뭐 잘 버텨준 것 같고요. 다음날 이제 기침 때문에 되게 고생했던 하루였어요. 4일차 때는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밥 먹고 약 먹고 자고를 계속 반복한 날이었고 목에 따뜻하게 적신 수건도 덮어보면서 좀 기침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많이 참을 수는 있었지만은 기침이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. 가래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 4시까지 계속 잠만 잤어요. 이렇게까지 이제 4일차까지는 목소리가 안 나왔고 5일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도 기침이랑 가래는 남아있고 아침까지 먹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소아과에 똑같이 전화를 해서 비대면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런 건 좀 나아졌고 이런 건 좀 아파요 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다시 짝꿍이 받아와가지고 그래도 상태가 좀 나아져서 하필 또 제가 회의가 있었어요. 경쟁 PT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쉬는 것도 사실 되게 죄송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쉬었고 몸 상태도 괜찮아졌는데 한번 회의 준비를 해볼까? 해가지고 회의 준비를 좀 시작을 했어요. 잠은 한 4시부터 1시간만 잤던 것 같고 5일차 때는 콧물도 살짝 있는 것 같았지만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는 거. 그래서 저는 5일차 때부터는 다시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약간 몸이 안 좋아지니까 뇌도 안 좋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 이게 효율도 떨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 회의할 때 진짜 아이디어 가져갈 때 민망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. 팀원들한테 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팀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제 아이디어를 보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 자신이 조금 되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. 그때는. 그냥 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쉴 걸. 그렇게 돼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딱 7일이라는 치료 기간 동안 인후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백신이 저한테 큰 뭐 도움이 되었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에 걸렸다 나으면 항체가 더 좋은 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좋게 생각을 해봐야 되나?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사실 뭐 다 나았냐? 잔기침이랑 장가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어제 산부인과를 가봤는데 오늘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 토요일에 진료에 방문을 해도 되는 걸까요? 오늘 지난 행정인 거죠? 네네. 오실 때 뭐 밖에 방역 잘 오셔서 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럼 가능은 하세요. 아까 산모신데 격리 이게 받으셨어요? 네. 아이고 힘드셨겠다. 어떡해. 지금은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예로 남겨놓고 수술 토요일 방문하세요. 네. 네. 아 해지가 오늘까지예요? 네. 상관없는지 좀 여쭤보려고. 네 해지가 되시면은 오셔도 상관없으세요. 아. 해지 후에는 알고 계시나요? 담당 선생님이? 아니요, 모르고 계세요. 그러면 메모만 해놓고 그날 오셔도 될 거예요. 아마 전화 한번 드릴 수도 있거든요. 아, 네네. 근데 오시는 건 문제 안 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민고는 정말 잘 있고 정상적인 크기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고 심장도 잘 뛰고 있고요. 그래서 정말 안심을 하고 약간 장가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코프 시럽을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어젯밤에 하나를 먹었습니다.
목소리가 되게 많이 돌아온 상태예요. 저는 후유증은 장기침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. 짝꿍은 다 나았는데 모든 게 다 나았는데 미각이랑 후각이 한 3일 정도를 잃고 살았어요. 되게 맛이 안 느껴진다고 뭘 먹어도 군내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되게 신기했는데 본인은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. 미각이랑 후각이 원래 또 좀 예민하신 사람이라서 그거에 둔해졌다는 거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. 그래도 3일 이후에는 다 돌아왔고요. 지금은 짝꿍은 정말 건강합니다. 저나 짝꿍이나 둘 다 매우 지금은 건강하다는 거. 라임이는 잘 있냐? 라임이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라임이는 아주 잘 있고요. 강아지한테 오미크론이 옮았다는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처음엔 좀 조심을 하다가 나중에 조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냥 할지만 못하게 하고 살았는데 라임이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요. 산책을 일주일 동안 못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딱 타이밍 좋게도 격리 기간에 또 사전투표 기간이랑 투표 기간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투표 때 자가격리하는 사람의 외출이 허용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김에 라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살짝 산책을 시켰었고 근데 사전투표를 저희가 또 실패를 했어요. 줄을 서고 있었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약간 그 선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.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사전투표를 못해서 본투표 때 또 외출이 되잖아요.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가는 길에 또 라임이랑 산책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2번의 산책을 가능하게 됐습니다.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노즈워크도 시키고 그래서 무사히 라임이는 같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. 네. 브이로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재택근무를 정말 회사에서 배려해줘가지고 임신 전부터 잘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걸리다니? 하고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억울한가?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했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걸린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치 그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막달에 걸린 것보다는 30주차 31주차 이때 걸린 것 같은데 31주차? 지금 낳고 차라리 한두 달 정도 항체가 계속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앞으로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건 또 뭔지 그렇습니다. 크게 아프지 않게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. 지금은 잘 회복을 하고 재택근무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질문을 먼저 받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유난인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생각해보면 자가격리하는 동안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는 따뜻한 물을 정말 많이 마셨던 게 루이보스티가 또 있으니까 왠지 양수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루이보스티로 해서 한 2리터씩은 마셨던 것 같아요. 원래도 마시긴 했지만 그래서 양수 양도 나중에 검진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겼고요. 그리고 비타민 C가 되게 좋대요. 비타민 C가 코로나균이랑 싸우는 힘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귤이랑 딸기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. 약을 따로 먹어도 좋겠지만 당장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이 뭐 얼마나 될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새벽 배송이나 그런 걸로 시켜서 계속 귤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귤이 도움이 됐을까? 그거랑 수건, 젖은 수건 좀 따뜻하게 해서 목에 두르고 있는 게 진짜 장기침을 멎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거랑 가습기랑 해가지고 좀 습도 조절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제 구독자님들도 보시겠지만 임신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찾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너무 아프면 당연히 응급실도 가셔야 하고 그러겠지만 가볍게 지나가길 바라면서 너무 타이레놀만 드시지 마시고 인후통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비대면 처방을 하시면 임신 초기에도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많이 처방을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랄게요. 너무 꾹 참지 마시고요. 타이레놀도 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약을 참는 게 더 몸에 안 좋대요. 약을 참아서 몸에 열이 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태아한테 안 좋다고 하니까 몸을 꼭 챙기시고 이 기간 꼭 안전하게 긍정적으로 지나가시길 바랄게요. 앞으로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늘도 62만 명이더라고요.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. 또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몇만 명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젠 진짜 내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안 아프고 가볍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걸리고 나니까 이건 진짜 운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 영상은 제가 확진이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지금 이 타이밍에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따로 찍어 보았습니다.
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살도 안 빠졌어요. 너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건강하세요, 진짜. 화이팅!